안녕하십니까.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일반 세션 3회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영은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는요, 여러 행사가 그래 왔듯이 저희도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점 정말 너무 아쉽고요. 내년을 또 잘 기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매년 많이 참석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래는 오프라인상으로 많이 모여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희 지역신문의 이런 잔치였었는데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만 만나 뵙게 된 점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발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뭐 응원의 글도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발제에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 이런 것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 세션 3은요, 지역신문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주제로 매일신문의 김민정 기자, 그리고 부산일보의 박세익 이승훈 기자, 국제신문의 이동균 기자가 차례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매일신문의 김민정 기자가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 발표자 매일신문 김민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TV 매일신문 캐릭터죠. 야수와 미녀의 야수 권서훈 기자가 발표를 맡았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고자 제가 대신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지역신문 컨퍼런스 발표 당시 매일신문은 왜 TV 매일신문을 시작했나라는 제목으로 자체 콘텐츠 방송 도전과 제작 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매일신문, 지면신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한 이 독자를 위한 플랫폼의 변화를 시도를 했다면은 올해는 이 영상 콘텐츠의 다변화와 이 수익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 문화가 확산되면서 특히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는 바야흐로 언택트 코로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서 10-10-100의 이 삼각편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10-10-100 클럽은 지면 구독자 10만 명, TV 매일신문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말하는데요. 다행히 이 삼각편대 모두 목표 9분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면의 경우 2019 ABC 공사 유가부수 9만 8천 부를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자 수는 지난해 9월 입점한 이후 꾸준히 늘어서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TV 매일신문 구독자 수는 11월 기준 9만 7천여 명으로 실버 버튼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빅3 언론사라고 하죠. 조중동은 이미 미래를 내다본 미디어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신문과 함께 디지털 뉴스와 영상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저희도 이 10-10-100의 목표를 세우고 1년간 열심히 달려온 결과 곧 그 목표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같은 전략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역신문 컨퍼런스 발표 이후에 구독자 수가 무려 6만 3천여 명이나 늘어서 지역신문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표는 10월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11월 기준은 TV 매일신문 구독자 수가 9만 7천여 명으로 지역 순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이어서 전국 6위로 올라서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치열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TV 매일신문은 2년 전 큰 변화를 모색을 했습니다. 편집국내 뉴미디어부를 디지털 국으로 승격시키고 디지털 뉴스부와 영상 콘텐츠부로 분리를 해서 이 영상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매일신문 디지털국 조직도입니다. 디지털국은 디지털 뉴스부, 영상 콘텐츠부, 전산부, 정보관리부 이렇게 총 4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요. 뉴스부는 속보팀과 웹 편집팀으로 이 속보 및 온라인 기사를 생성하고요. 매일신문 홈페이지 등을 편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영상 콘텐츠부는 영상팀과 웹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영상팀은 취재기자 1명, 아나운서 1명, 그리고 촬영기자 3명, 웹팀은 프로그래머와 웹 디자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정말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했지만 이 온라인 쪽에서 수익 창출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TV 매일신문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일반 기업 및 지자체 협찬 광고 쪽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협찬 광고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백사장에서 네. 그 인근에 카페 왔는데 이런 곳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말만 들었지 오늘 처음 왔어요. 매미야 시청자 여러분 잘들 계셨습니까? 저는 대가야의 야수왕 권성훈이라고 하오.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라 이렇게 특별한 복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미녀 황후님 인사하시죠. 네, 이렇게 보셨듯이 이 협찬 광고는 자체 콘텐츠 영상 좌측 또는 하단의 기업 및 지자체를 롤링 방식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단순히 협찬 광고를 노출을 시켰다면은 올해는 지자체, 공공기관, 분양, 광고 대행사 등 영상 제작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을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분양 홍보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우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은 1678세대 규모로 서대구권에서 올해 첫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10월을 목표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18에서 35층, 11개 동이며 전용 면적 46에서 84제곱미터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직접 의뢰를 받아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TV 매일신문 수익금은 대비비로 비공개긴 하지만요.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월 평균 100만 명의 시청자들이 매일신문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성비 높은 고퀄리티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 광고는 TV 매일신문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영상과 더불어서 이 온라인 기사와 지면에 노출을 시켜서 트리플 홍보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TV 매일신문의 메인 코너인 토크 20분에 지자체장들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영주군의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성주 참외로 즉석 CF 광고를 찍어서 지역 특산물을 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합천군 영상인데요. 이 합천군의 경우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농민의 일손을 도우고 지역 특산물을 직접 소개하는 등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제작된 영상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고주의 만족도가 높았던 영상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대구지방보훈청과 공동 제작한 6.25 전쟁 기념 특별 방송 영상인데요. 이날 인기 강사 최태성 선생님이 출연을 하셔서 역사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 녹화 당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홍보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VVIP 체험기를 담은 홍보 영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 유보러와 서안의 이 부동산 및 분양 홍보 영상과 그 옆에는 지자체 홍보 영상 등 저희가 다양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대구 3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경주시, 포항시 등 10여 개의 사업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뜻밖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자체에서 제작 의뢰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구지방보훈청과 공동 기획한 6.25 전쟁 70주년 특별 영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지털국 내에서 진행한 첫 번째 행사 사업으로 이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개념이 아닌 기획부터 이제 행사 진행의 제작까지 모든 기획 제작을 맡아서 영상을 완성시켰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영상은 이 제작 기간이 총 2달 정도 걸렸습니다. 5월 초에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제작 의뢰와 함께 최태성 강사 섭외에 들어갔고요. 5월 중하순부터 촬영 전 보름까지는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시나리오 작업은 당시 영상팀 소속이었던 작가가 담당을 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6월 1일 녹화 촬영에 들어갔고요. 이 녹화 촬영 당시에는 대구 지역 10개 학교 소속 고등학교 1, 2학년 20명이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아나운서 진행 아래 가수 박규리, 권성훈 기자 등이 특별 출연자로 나섰습니다. 이 녹화 촬영을 끝내고 2주 동안에는 컷 편집 및 디테일 효과, 자막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후에 17일과 24일 각각 한 편씩 총 2편으로 영상이 제작이 됐습니다. 제작비는 총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영상과 함께 온라인 기사에도 그리고 지면에도 노출을 시킵니다. 총 4건의 온라인 기사가 업로드됐고요. 역시 방영 이후에 지면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TV매일신문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영상과 온라인 기사 그리고 지면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이 트리플 홍보 효과를 얻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TV매일신문이 제작한 6.25 전쟁 70주년 특별 영상 1편과 2편인데요. 1편 영상 도입부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사의 큰별 최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인 영상 제작이 아닌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업 그리고 행사 진행 및 촬영까지 총 제작을 맡으면서 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방송국 못지 않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완성시켜서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TV매일신문의 기획과 영상 그리고 탄탄한 팀워크로 이 뛰어난 기획력과 영상미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과 더불어서 또 지면 기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네이버 연계로 이 온라인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구독자 간의 소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TV매일신문의 효과를 톡톡히 본 히트작들이 있는데요. 먼저 TV매일신문 주말 선물 미스터트롯 TK 3인방 6편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영탁과 찬원, 호중과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거리 또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6편 모두 총 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구독자 수도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증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의 정치 버스킹인데요. 이 버스킹의 경우에는 야수와 미녀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 장면을 지역신문 최초로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의미가 깊었고 무엇보다 라이브 당시 105만 원의 슈퍼채팅의 수익금을 얻어서 기쁨이 2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라이브 이후에 편집본 2편으로 나눠서 총 10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디셀러 코너인 야수 이빨은 머슴 버전 3편을 제작을 했고 총 7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TV 매일신문이 좋은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성과 차별화, 지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만의 색깔을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TV 매일신문의 야수와 미녀 그리고 무열이라는 기존의 차별화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서 B급 감성으로 구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또한 1일 1 영상 업로드 그리고 고정 코너들을 제작을 해서 지속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로 이 유행에 편승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홍준표, 조원진, 태영호, 이현주 등의 유명 정치인이나 BTS, 슈가, 비 그리고 미스터트롯 영탁, 이찬원, 김원중 등 인기 스타들의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이들의 대체를 통해서 인기를 끌면은 구독자들은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연스럽게 유행에 따라서 영상을 소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특수성과 시의성에 맞게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지난 2월이었죠.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당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대구 시민들의 모습을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 BBC와 로이터 통신 등 각종 외신에서 이 자료 요청이 들어오는 등 해당 영상을 퍼가면서 높은 조회수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방역의 모범 도시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영문판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역시 시의성을 반영한 총선 뉴스를 제작을 해서 역시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외에도 놀거리나 먹을거리 등 소개하는 방구석 랜선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정보 및 오락성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네, TV 매일신문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영 취재기자가 무열이라는 캐릭터로 부동산에 처음 접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담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쉽고 재밌게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는 이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제작된 이 부동산 뉴스와는 다르게 다른 컨셉으로 젊은 구독자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롭게 시도할 콘텐츠 중에서는 지역 인플루언서를 소개하는 코너와 정치 풍자나 캠페인 등을 위한 꽁트 드라마 형식의 단편 영상 제작도 계획 중입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해 1월부터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영상 시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뉴미디어의 핵심 콘텐츠는 영상입니다. 즉, 지역 언론사들도 구독자들이 볼 만한 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들을 소비자들에게 취향에 맞게 큐레이팅을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가능성은 무한대지만 대박날 확률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미디어 산업에 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수익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력이나 장비 등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한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네, 저희 TV 매일신문은 지난해 지역신문 컨퍼런스 이후에 1년간 10-10-100이라는 삼각편대 전략을 통해서 지역 언론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영상과 더불어서 지난해 9월 네이버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과 함께 온라인 기사는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좋은 영상 하나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TV 또 매일신문 홈페이지로 전파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전하는 자만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TV 매일신문은 지난해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1 시즌2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 크로스 미디어 전략이었고요. 매일신문이 이제 지면에서 서비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과 영상 콘텐츠 제작에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 좋은 성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제가 작년에 그 김민정 기자님이랑 또 야수분께서 이제 발제하는 세션에서도 사회를 봤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더욱더 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신문사들에서 지금 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들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좋은 그런 그 선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매일신문 김민정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컨퍼런스를 시청 중이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산일보의 박세익, 이승훈 기자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자 우리 박세익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일보 디지털 컨텐츠 팀장 박세익입니다. 우선 저희 부산일보사의 디지털 센터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디지털 센터는 그 편집국 안에 편제된 그 센터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제가 소속된 디지털 콘텐츠 팀과 24시 팀 그리고 영상 콘텐츠 팀이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팀은 유튜브 영상 등 여러 이제 스튜디오를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24시 팀은 이제 인터넷 그 뉴스에 대응하는 팀이고요. 한 7,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그 지금 같이 온 이승훈 기자와 황석하 기자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주로 하는 일은 그 일반적인 그 기사부터 다양한 그 디지털 시도를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안무 퀴즈 챌린지라는 그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저희가 그 포털의 한계를 벗어난 SNS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포털 한계를 벗어난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 인터넷 뉴스들이 또 포털 안에서 또 가두리 양식처럼 이렇게 그 갇혀 있는 느낌이 많아서 그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퀴즈 이벤트를 탄생시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신문이 가두리 양식처럼 이렇게 포털에 갇혀 있는데 그 지금 독자들이 포털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 저희만의 공간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터넷 공간에 있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라는 이제 올드한 레거시 미디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학생도 그렇고 청년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조회수 위주의 그 콘텐츠 전략을 많이 세웠었는데 그 이제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자 중심으로 이런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퀴즈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지금 청년 독자들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게임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취업난 뭐 여러 이제 그 친숙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신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사에 강한 측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퀴즈라는 그 프로그램 또 약간의 게임 형태를 가미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인터랙티브를 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프로그램 제작을 하자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콘텐츠를 어떻게 널리 퍼뜨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앞선 매일신문처럼 그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 시도를 하고 있지만 특히 SNS 공간에서 그 대학생들과 청년 그리고 한 30대 정도까지의 그 저희 독자들이 많이 그
그 실질적인 그 움직이는 독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의 경우에 기사를 올리게 되면 그 좀 반향이 있는 지역성이 강한 기사의 경우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아무 퀴즈 챌린지라는 퀴즈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청년들이 SNS 공간뿐 아니라 저희가 만든 저희 홈페이지 안에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부산일보라는 그 지역 신문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리고 부산일보라는 신문사가 이런 그 시도도 하고 이런 공간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일보를 접하게 하고 또 기성세대로 커가면서 부산일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지역에서 지낼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페이스북은 지금 11만 팔로워가 넘었고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포스트,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특히 좀 유용한 점은 청년들이 이제 도전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시사상식 퀴즈 같은 경우에 좀 고난도의 문제를 낼 경우 자기가 틀렸다 싶으면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이제 심리도 좀 많이 공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퀴즈를 모두 맞춘 다음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네이버 그 뉴스 채널에 그 진출해 있는데요. 그 채널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아무 노래 챌린지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패러디해서 아무 퀴즈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도메인도 quiz.busan.com이라고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quiz.busan.com으로 뭐 폰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퀴즈를 푸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PC, 모바일 두 매체를 통해서 다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희 신문사가 그 프로덕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머, 전문 프로그래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 스타트업과 손을 잡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물색한 끝에 V드림이라는 그 스타트업을 그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그 장애인 그 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부산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저희들이 그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제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사타진했을 때 아주 그 반가운 마음으로 지역 언론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했었고 저희들은 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업체가 하는 그 공공성 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희 그 신문과 그리고 SNS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해드리고 하는 서로 이제 그 상생하는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퀴즈 이벤트는 10주간 진행을 했는데요. 마침 저희 신문 창간기념일이 9월 달이어서 9주차와 10주차는 창간기념 이벤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100% 저희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팀은 그 문제는 저희 팀원들이 주로 냈지만 그 사내에 있는 기자들로부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안받기도 하고 그리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그 기억에 남는 것은 난이도 조절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사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냈을 때는 다들 너무 어렵다는 좀 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조금 쉽게 내기도 하고 해서 한 3주차부터는 그 저희들이 적정 난이도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한 참여자의 절반 정도는 5단계까지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다 보니까 이 큰 상품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하고 아메리카노 커피 10잔을 10분에게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든 그 아무 퀴즈 챌린지 첫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PC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모바일 화면이고요. 저희들이 그 가능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무겁지 않게 딱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만든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또 그 퀴즈를 푸는 기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지금 5일간 선택하게, 수목금토일 5일간 하게 했고, 그리고 매일 한 번 딱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실명과 전화번호를 받아야 경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조금 고민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큰 거부감 없이 신문사라 그런지 좀 믿고 입력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샘플입니다. 3단계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쇼핑몰에서 새끼 호랑이를 이제 반려견처럼 데리고 다니는 이야기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런 사지선다형 문제를 택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처음에는 1분 정도를 설정을 했었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막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30초로 변경을 하고, 또 두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탈락시키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간기념 2주간 이벤트를 할 때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한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일보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좀 알리는 문제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 선택 시에는 화면이 뜨는, 오른쪽에 보시면 정답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부산일보 기사를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관련 기사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동안은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퀴즈를 푸는 이런 시간과, 그리고 클릭을 이동 경로 등을 좀 테스트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2-3주 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사내에서도 사내에서만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점을 많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하게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틀리게 되면은 이제 재도전이라는 이제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맞추고 나서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초의 카운트다운을 이제 돌아가게 만들면서 좀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단계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은 아무 퀴즈왕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는 오른쪽 메시지가 뜨면서 추첨에 대한 안내 문구가 노출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이버 채널에 바로 메시지가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네이버 구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 채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 정도에 지지난달이었군요. 저희 창간기념일 인근에서 네이버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역신문 최초였는데요. 저희들이 네이버 뉴스 채널에 많은 공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플랫폼 안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 독자들, 특히 또 전국적으로 퍼진 독자들을 부를 것인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특히 거기에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에 온라인 독자의 경우 절반 내지 절반 이상은 수도권 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역성을 강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지역성을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딜레마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민선상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부산일보 저희 플랫폼으로 들어오셔서 지역신문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보실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 홍보한 그 이미지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두 개가 이제 3회차입니다. 3회차인데 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는데 수요일 정도에 왼쪽 화면과 같은 첫 이제 이벤트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내진 토요일에 다른 모양으로 이제 그 다시 디자인을 해서 한 번 더 SNS에 올리면서 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때문에 그 이분 그 독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실까 처음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그 저희 창간 이벤트 때 그 이벤트를 했던 화면입니다. 그 저희 창간 때는 조금 더 통 크게 그 뭐 치킨도 쏘고 아이스크림도 쏘고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는 좀 많은 상품을 준비를 했었고요. 2주간 100명의 그 구독자에게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그 SNS 홍보를 할 때 그 전 회차의 당첨자를 일부러 같이 넣었습니다. 발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당첨됐는지 보러 들어오실 때 다시 도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또 틱톡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단순히 그냥 이미지 홍보만 한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일단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설문 결과 올여름 관광객들이 픽한 부산 여행 최애 음식은 돼지국밥. 씨앗호. 밀면. 네, 아주 짧은 영상이죠. 틱톡 형식의 그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저 이 왼쪽에 있는 있는 게 이승훈 기자고요. 오른쪽은 정수원 PD인데 이승훈 기자는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젊은 세대의 기자들도 있고 또 저처럼 한 40대 그 기자들도 있고요. 다양한 연령대에 그 또 여성, 남성 다양한 그 제작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아이디어든 이렇게 해보자고 이야기를 할 경우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시도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퀴즈를 푸는 분들이 보실 수 없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관리 페이지도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 등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응모자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몇 단계로 몇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날짜를 선정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관리자가 누가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쓸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 계속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쓴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문제랑 정답이랑 쭉 보이시죠? 그래서 한 3페이지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그 당첨자 추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들어오신 분들의 그 성함과 전화번호까지 다 볼 수는 있지만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제비 뽑기를 할 수도 없고 추첨할 수도 없어서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하도록 자동 추첨을 하도록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추첨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그 이름이 뜨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외라는 그 아이콘이 있는 이유는 그 실제 그 실명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제 아이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한 해에 50명씩 100명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다 추첨하기 위해서 그 추첨을 확정하기를 계속 누르게 되면 그 8명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추첨자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 날짜 기간을 설정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전체 응모자에 나온 이름들인데요. 그래서 그 시간
시간대별로도 볼 수 있고 하루에 몇 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정답자가 그중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성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 퀴즈는 10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한 1000명대 정도의 그 인원이 그 이벤트 퀴즈를 풀었고요. 마지막에 참관 이벤트 때는 3000명, 4000명대의 독자들이 직접 들어와서 퀴즈를 풀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저희가 만든 공간에 안에서 놀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총 10주간 2만 명 이상의 디지털 독자가 저희 부산일보 공간에 들어와서 그 기사도 보고 퀴즈도 풀고 이렇게 즐기다가 가셨고요. 이분들이 그 1주차, 2주차가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가 되면 퀴즈가 뜰 때가 되면 이제 알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SNS를 통해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그 어렵다, 쉽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사상식을 그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초에 그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고 저희가 그 독자의 반응에 실질적으로 또 반응을 했고요. 또 요구사항을 고쳐나가면서 퀴즈 이벤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기사나 동영상 콘텐츠보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들을 독자들이 더 반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SNS 구독자 역시 퀴즈 이벤트를 하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신문이 지역에서 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독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 또 제가 알기로 중고생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그 중고생들, 대학생들도 부산일보라는 곳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부산일보에 가면 부산과 관련한 소식, 여러 소식들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일보가 지역에서 뭐 가장 큰 신문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지역 신문이다 보니 점점 더 영향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언론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저희 SNS나 블로그 여러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 아무 퀴즈를 다시 시도를 다른 형태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 10주간 저희 페이스북 등 여러 SNS 공간에서 그 아무 퀴즈 이벤트가 챌린지가 아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부산일보의 BS 콘텐츠 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시즌 2가 또 기획이 되게 되면 또 컨퍼런스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일보는 과거 트위터가 이제 시작할 무렵부터 SNS와 영상 콘텐츠 다양한 그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들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또 독자들이 저희 신문을 사랑하고 하는 선순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일보가 시도하는 것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연말에도 저희들이 또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그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일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부산일보 박세희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주제와 마찬가지로 크로스미디어 전략을 또 매일신문 못지않게 뒤이어서 국제신문 못지않게 활발히 하고 있는 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활동을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하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왔던 그런 언론사로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젊은 독자의 유입을 위한 퀴즈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성과라든지 의미라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이어서 국제신문의 이동윤 기자님께서 뉴스가 세 줄 요약하는 지역 친화형 뉴스레터 뭐라노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문장이 문장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뉴스의 스타트를 장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줄 요약 뉴스레터 뭐라노 아이디어 전략을 발표하게 된 국제신문 디지털 뉴스부 이동윤입니다. 목차고요. 예, 동남권을 대표하는 언론사 자리 짓고 있는 국제신문. 일간지 유료 부수 순위도 상대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발송 부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때는 모두가 열광한 실검 기사의 제왕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2018년 3월 페이지 뷰 순위에서 지역신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구독자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 역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부사의 성장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실검 정책 변화와 UI 변동 등으로 페이지 뷰의 상승 동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페이지 뷰 상승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검의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네이버 역시 그에 발맞추어 변경하면서 저희도 그에 따른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신문은 페이지 뷰 하락 내지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간 카드뉴스나 인터랙티브 기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을 시도했으나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 실검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시각화 논의책이 상대적으로 부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회성 작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거 그냥 일반 회사에 쓰는 마케팅 용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제신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과연 뭘까? 거기부터 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동학개미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곽강을 받았던 뉴스레터 뉴닉,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그리고 진보적인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는 다페이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제신문만의 미디어 아이덴티티를 인식을 제고하고 미디어 수용자가 우리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별점이 뭔지, 도달 방향은 무엇이며 만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지와 감정까지 생각해내야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신문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지독창의. 이 아나바다 운동스러운 표현은 다름이 아니고 그 국제신문 2만 호 발간하면서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을 위해 독자와 함께 창의적이고 의롭게, 사실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 언론이나 지역 뉴스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문제점을 3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역으로 과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네이버 실검에 의존했다면 네이버 실검에 의존하지 않는 플랫폼의 역량을
덜 받는 콘텐츠, 그다음에 시각화 논의책이 부족했다면 비주얼을 강조한 콘텐츠, 그리고 일회성 작업에 그쳤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 불경 독자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비주얼을 강조한 플랫폼 콘텐츠입니다. 지역 독자들을 위한 플랫폼, 썸네일을 입힌 신문기사, 이 비주얼이죠. 뉴스를 설명하는 백과사전식 콘텐츠. 자, 다시 지역 독자들을 위한 뉴스 플랫폼, 썸네일을 입힌 비주얼형 신문기사, 뉴스를 풀이하는 백과사전식 콘텐츠. 자, 플랫폼, 썸네일, 백과사전. 이것은 다른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노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작년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새로운 디지털 부국장께서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을 들고 오라 하셨고, 제가 과감히 여기까지 딱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부 타겟이 정했어? 라고 물어보셔서 아니요라고 하지는 못해서 그때부터 다시 밤샘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뭐라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플랫폼, 썸네일, 백과사전, 아까 한 번씩 설명을 드린 것이죠. 자, 플랫폼은 뉴스레터, 썸네일을 통해서 유튜브로 보면 드립을 좀 치더라고요. 그래서 드립 치워보자. 자, 그리고 백과사전식 콘텐츠는 악시오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뉴스레터일까?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들이 미래의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원, 30대 회사원, 그리고 20대 대학생들, 이들을 우리는 Y세대이자 Z세대로 부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요 경험 수집가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굉장히 많은 이용 빈도를 보이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국제신문은 지역 언론 최초로 브랜딩 뉴스레터를 제작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스킴 그리고 유닉이 너무나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지만 저희 역시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털 검색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서 양질의 신문 기사를 큐레이팅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드리는 악시오스, 똑똑한 간결성을 모토로 2017년 시작한 뉴스 서비스입니다. 월 1200만 방문자 그리고 36만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들의 창립 선언문, 신뢰 가능한 콘텐츠를 읽고 공유할 분량으로 광고 없이 읽는 것이다. 자, 기사 전체가 300단을 넘지 않으며 기사가 아닙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가 상단에 배치되는 방식, 그리고 뉴스의 핵심은 제목에 있다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악시오스인데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면 한국 역시 이미 악시오스를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세 줄 요약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한 번씩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좀 글을 쓰시게 되면 댓글이 뭐라고 달릴까요? 긴 글을 좀 쓰면은 너무 깁니다. 요약 좀 해주세요. 정말 글을 잘 읽었네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의 방식대로 악시오스와 세 줄 요약 전략을 국제신문의 방식대로 적용하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됐습니다. 타이틀을 달고 세 줄 요약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사건의 계기와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노 로고인데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좀 디자인적인 수정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변경이 될 예정이지만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뭐라노 이제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신문사 동료들이나 부장님께서 니 뭐라노?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정부의 이미지, 그리고 노, 알다란 뜻. 그러니까 뉴스 요약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전반적인 뭐 위키 백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별점을 좀 보려 합니다. 시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뉴스레터를 포함해서 중앙에 있는 언론사나 아니면 방송사 역시 뉴스레터의 방식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대개 이제 뉴스를 큐레이팅해서 해설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도 내용이 좋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 내용과 형식의 유무를 떠나서 이 내용 자체가 가지는 텍스트의 스크롤 압박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짧게 갔습니다. 텍스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줄로 요약이 됐고요. 썸네일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시는데 그 썸네일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 유튜브 썸네일을 달면 어떨까? 그것도 되지 않을까? 라는 출발점에서 기사마다 썸네일을 다뤄볼 노력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총선 관련했었던 부산과 서울시장 공천 관련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봤고 이제 BTS입니다. BTS고 자 이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죠? Catch Me If You Can. 네. 그다음에 아까 부산일보께서 그 안무 퀴즈 하셨는데 저희도 요거 관련해서 하나 썸네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만들었던 패러디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인 가구가 늘면서 어떤 발생했던 기사였는데 요거 이제 나 혼자 살다를 좀 패러디한 형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차별점은 부울경 뉴스입니다. PK 뉴스. 하루 다섯 꼭지가 들어가는데 최소 3개 이상 PK 관련 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지역 뉴스레터의 의미를 더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뭐 중앙지나 이제 유력 서울에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에어 부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읽어볼까인데요. 자, 이제 세 줄이 나오고 좀 뭔가 아쉬워, 뭔가 더 알고 싶어. 그러면은 뉴스레터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아까 악시오스 방식으로 정리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전반적인 이제 뉴스레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디자인 수정 과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철저히 지역 독자들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젊은 지역 독자들에게 뭐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엄청난 거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하구나, 소소한 효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독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오늘과 한국기자협회의 저희 모라노가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온라인 뷰 확보가 했습니다. 이게 썸네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사에 비해서 전반적인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뉴스레터 안에 피드백 장치를 마련해 두면서 뉴스를 제보하거나 아니면 뉴스레터의 어떤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받고 적절히 수정하는 과정들을 빨리빨리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기업이나 광고 대행사들로부터 이제 광고 요청이 들어와서
뉴스레터 안에서 이제 광고를 할 건지 아니면 브랜디드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컨펌을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자 피드백에 주로 적힌 긍정적인 코멘트는 지역 뉴스 소개, 간단 명료, 참신한 기획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슥 본다라는 거였습니다. 슥 보고 넘어갈 수 있다. 한 2분 내지 3분, 뭐 길면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이제 큐레이팅된 뉴스를 이메일로 발송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지금 공식 출범 1년 차인 머라노는 20년 12월 이제 머라노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있고 콘텐츠를 얼마나 넣을 것이에 대해 문제 등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라노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생성해 볼까? 지금 이게 닭이죠. 그래서 뭐라고 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논의를 해보려 하고 있고요. 지역 기업, 뭐 스타트업, 이제 부산에 혹은 울산에 경남에 있는 스타트업과의 브랜디드 콘텐츠 협업, 그리고 쇼폼 비디오 주간 머라노를 제작할 쇼폼 비디오 머라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한번 이제 발송을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머라노는 아직도 미완성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단숨에 완벽하기보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뉴스레터 플랫폼이 되기를 꿈꿉니다. 뭐 지금 그래서 뉴스레터를 해야 되느냐, 지역 언론사가 거기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저도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포털이나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지역 독자들에게 지역 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뉴스레터가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신문의 이동윤 기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면 신문을 이제 독자 친화형 콘텐츠로 뉴스레터를 제작을 해주셔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크로스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독자 친화형 콘텐츠이고요. 이런 뉴스레터 특히 그리고 세 줄 요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독자들이 간단한 인지 처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이제 호기심도 자극이 되면서 기사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시켜 볼 수 있었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 사회와의 상생 과정까지 같이 더불어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이제 2.0 버전으로 가는 데까지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팀의 이제 발제에 대해서 이제 잘 내용을 들었고요.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을 발제자분들께 드리고 응답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세 팀의 발제자분들, 뭐 이승훈 기자님께서도 참석하셨으니까 같이 자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앉아 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의 우리 박세익 이승훈 기자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암흑퀴즈 챌린지 그 이벤트는 총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 궁금해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총 2만 명 이상 참여를 했고 회당 처음에는 초기에는 1,000명대, 마지막으로 갈수록 한 3,000명, 4,000명대까지 이제 그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하루만 하고 이제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참여를 많이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상당한 많은 수의 그 참여자들이 있었던 성과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신문 이동윤 기자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뉴스레터에 비해서 다른 뉴스레터랑 이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세 줄 요약이라는 게 이제 다 국제신문만의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밖에 더 많은 지역 신문들이 뉴스레터 사업을 시도할 것 같은데 젊은 층을 조금 더 유입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으로 진행하실 2.0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공유 차원차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20, 30대 구독자 마음이 어떤지 잘 파악 중이라서 이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래픽 텔링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짤방, GIF 파일을 이제 신문에 넣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 안에서도 그 그래픽 짤방 GIF 파일이 이제 들어갑니다. GIF 파일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2.0부터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보내보긴 했는데 젊은 구독자들은 아무래도 너무 길고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짧게 이제 핵심만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너무 긴 글을 소화하기에는 좀 다소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좀 더 젊은 독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연령층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예시를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일신문의 김민정 아나운서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영상 콘텐츠를 좀 작년서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직접 제작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결론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킬러 콘텐츠, 그러니까 즉 콘텐츠의 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문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이든지 간에 어떤 미디어를 전반을 둘러싸서 굉장히 그 콘텐츠 확보라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답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보통 실제로 어떻게 좀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거나 실제로 그런 콘텐츠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희도 항상 이 컨텐츠에 관련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 회의를 하고 또 아침마다 또 아이디어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이제 각자 준비를 해서 이제 회의 자료로 이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특히 뭐 이제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각자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서 각자 발제를 해서 이제 부장님한테 뭐 말씀을 드리단지 뭐 여러 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그런 그 혁신적인 콘텐츠 계속 기대하는 바이고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좀 더 친근한 콘텐츠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동윤 기자님, 그 모라노는 예. 이 프로젝트는 인력 몇 명이 함께 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저 혼자. 1인 이게- 콘텐츠. 이게 아니 저기 뉴스레터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은 인력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저가 이제 주력으로 전담을 하고 이제 인턴 친구들이 그래픽 뉴스와 저기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이제 같이 함께 만들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요. 5곡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5곡지에. 그건 이제 저희 디지털 부장님 내지는 국장님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먼저 제가
일반적인 이제 편집부에서 아이템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그 중에서 5곡지를 고르는 형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올려서 다시 이제 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압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모든 발제자분들께 공통으로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의 지역 신문이 꼭 지역 신문으로 불려야 하나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신문이라고 하면은 딱 매체가 종이 신문으로 한정되어서 들릴 수도 있고 원래 전통적 의미였던 것이 그렇게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션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역 신문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양한 혁신 전략,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이러한 각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사이에서 꼭 지역 신문으로 불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좋을지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저도 생각을 크게 해보진 않았는데 지역 신문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더 다듬어져야 되고 또 좀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네임을 더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역 신문이 좀 더 뭉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근데 그 지역 신문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산일보라는 이름이 아닌 부산일보를 빼고 다른 서브 채널로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지역 신문 이름을 빼고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지역 신문을 또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그런 방식은 또 괜찮은 것 같고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 원래의 그 브랜드는 유지하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독자와의 서비스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면서 원래의 브랜드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세익 기자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신문은 이제 영어로 하면 뉴스페이퍼인데요. 그 페이퍼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페이퍼를 굳이 고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승훈 기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유튜브 부산일보 메인 채널과 다른 그 다비줌 채널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날라리라는 코너를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산범 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만까지 이제 조회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비줌 채널만 봤을 때는 유튜브 독자들이 신문사가 하는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봤더니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 기자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산일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 그리고 그 꼭 페이퍼가 이제 아니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76년 뭐 이렇게 8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뉴스페이퍼라는 신문사로서 일해왔는데 저희가 페이퍼를 버릴 것인가는 지금 미국도 아직 버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동훈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앞에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 지역 뉴스로 불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사실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매일신문에서 만든 이제 영상 콘텐츠나 최근 이제 부산일보가 만든 이제 형제복정 인터랙티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계가 좀 무너지는 전국적인 어떤 언론사와 지역의 언론사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의 이슈를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민정 아나운서. 네. 저 역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안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당연히 지역 신문사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례를 잠깐 들자면은 그 고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이제
다른 매체 서울 언론사의 매체를 보면은 이제 단순 보도라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영상들이 나갔을 때 저희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 그런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단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이슈되는 내용들을 스토리텔링, 이제 이야기를 덮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은 그 지역 신문에 저희 매체도 힘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발제자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역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신문사마다 전략이 있고 또 특히 선호하는 콘텐츠 방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밑에 받쳐져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신문이고, 그것이 표현이 다른 매체로 표현되든 아니면 다른 콘텐츠 형식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그 근간은 지역 신문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우리 독자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전달하는 그런 각 그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의 이야기, 그 콘텐츠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반 세션 3은 지역신문 크로스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다 보니 우리 영남 지방에 있는 신문사들, 우리 매일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에 계시는 신문사들께서도 굉장히 크로스미디어 전략을 많이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 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세션 3회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영은 전문위원이었고요.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매일신문 김민정님, 그리고 부산일보 박세익 이승훈님, 그리고 국제신문의 이동윤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